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월이 시작이 되었으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은 모습에 투자자분들이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5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미국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의 가장 빠른 시점은 7월에 있을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분석가들은 이러한 고용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공급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고용지표 데이터 모두 좋으니까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책의 변동성이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연준은 당분간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FOMC에서의 금리 결정 자체는 투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의 기자회견 연설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및 경제 둔화와 관련된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등에 대한 발언 등이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 총선 역시 반 트럼프를 내세운 총리가 당선이 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트럼프의 행보가 과거 우방국들에게 계속해서 반감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반응은 미국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상대국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었던 트럼프가 그 칼자루를 언제 어떻게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한 결단력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BC 인터뷰에서 나는 암호화폐를 원한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이를 취할 것이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암호화폐는 굳건히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계가 달러의 패권,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수록 미국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접근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회사들과의 관계가 미국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리플과 같은 혁신적인 회사, 달러의 대안으로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 줄 만큼 기술은 있으나 정책적, 환경적,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회사들을 앞세워서 그 비전을 실현해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회장 워렌 버핏 역시 올해 말에 은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은퇴가 시장에 수치적으로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또 후임자 역시 비보험 부문의 아베 부회장이 2021년부터 내정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더 현명해져야 하는 시기 역시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현행 법안 초안이 자금 세탁 방지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불충분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상원 의원이 반대 표결을 할 예정으로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6월 전에는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법안 진행에도 지연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스테이블코인 업계들, 미국 규제에 맞춰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했던 회사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하면서 투자 시장에도 호재가 지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은 아닐 텐데요. 미국의 채권을 사줄 큰 당사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업계들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 플랜에도 단기적으로나마 소소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올해 안에는 어쨌든 그 규제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업계는 디지털 수탁업 서비스인 커스터디 사업 확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가 약 270만 개의 비트코인을 관리하면서 미국 정부가 금을 보관하고 있는 폭스녹스처럼 디지털 폭스녹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체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커스터디 사업 역시 자연스럽게 성장한 면이 없지 않지만 리플과 같은 회사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서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을 알아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내 전략을 어디에 두일지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